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 레이 EV 소식입니다. 이번 레이 전기차는 구형 대비 길어진 주행거리와 전기차 전용 옵션 탑재로 눈여겨볼 만한 차인데요. 얼마에 어떻게 나온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사진상으로는 디자인 차이는 딱히 크지 않습니다. 딱 전기차 틱하게 포인트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자리에 충전구가 생겼고요. 그리고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함인지 전기차 전용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외관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대신 레이 EV에는 스모크 블루라고 신규 외장 컬러가 추가됩니다. 요건 레이 전기차의 시그니처 컬러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실내를 보면 외관 대비 달라진 게 꽤 있습니다. 먼저 기존 대시보드에 위치했었던 시동 버튼과 기어 누브가 핸들 아래쪽으로 옮겨졌고요. 이에 따라 버튼 시동 통합형 칼럼식 기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EV9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방식이고요. 요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동 버튼과 기어 누브가 빠진 자리에는 경차 최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탑재됐는데요. 여기에는 오토홀드도 적용이 되면서 발목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옆쪽을 보면 수납 공간을 넓게 빼둬서 레이의 장점인 실용성도 강화된 것 같고요. 참고로 프로토 에어컨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마일드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기판을 보면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최신화가 잘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신형 레이 전기차의 라인업은 내연기관 레이와 동일하게 4인승 승용가, 1인승 밴, 그리고 2인승 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림은 기존 레이의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와 다르게 시작 트림은 라이트, 최고 트림은 에어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가 2,775만 원, 에어는 2,955만 원입니다. 밴 모델은 요보다 최소 40만 원 이상 저렴해요. 일단 초기 예상가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잘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참고로 당시 인터넷 여론가는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연기관 대비로 보면 전기차답게 비싼 감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경차로서 기대되는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차가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 후반대인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연기관 레이에서 가장 비싼 트림인 그래비티가 1,815만 원이니까 레이 EV의 라이트 대비 960만 원, 에어 대비로는 1,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은 얼마냐?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정부 기본 보조금은 초소형에서 최대 350만 원, 소형은 400만 원입니다. 중대형은 500만 원이고요. 초소형은 1, 2인용 단거리 전기차에 해당하고요. 중대형은 아이오닉5와 EV6 같은 큰 차들이니까 레이는 소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부 기본 보조금의 최대치는 4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레이는 목표 이행 보조금이라고 전기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급한, 즉 판매한 제조사에게 제공되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제조사에게 제공되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V2L이 탑재된 차량에게 지급되는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레이 EV에는 V2L이 없어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주행거리가 걱정되는 경차라지만 레이 EV에 V2L까지 들어갔다면 진짜 차박이나 아니면 업무 차량으로 돌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왜 안 넣어준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었을 때 레이 EV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최대치는 56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번 레이 전기차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즉 상온과 저온 간의 주행거리 차이가 큰 편이라는 건데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안은 상온과 저온에서의 성능을 복합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레이 EV는 상온에서는 시내 238km, 고속도로는 176km로 복합 210km의 주행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 저온의 경우에는 시내 163km, 고속도로 172km로 복합 167km의 주행거리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3km 차이가 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치예요. 따라서 삭감되는 금액을 대략 20% 정도로 가정한다면 112만 원을 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레이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448만 원이 됩니다. 근데 지자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 기준 최대 180만 원에서 20%인 36만 원을 뺀 144만 원이 됩니다. 요 수치를 다 더하면은 요번 레이 EB의 예상 보조금은 총 592만 원, 실구매가는 라이트가 2,183만 원, 최고 트림의 에어는 2,363만 원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네요. 역시 전기차는 보조금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을 살펴보면 먼저 배터리 용량은 35.2kW로 1세대 레이 EB 대비 약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전비도 14인치 기준으로 5.1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205km, 도심은 233km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대신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기아 최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용되었고 제조사는 니로 EB와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의 CATL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단가가 저렴한 만큼 가격에 예민한 경차에 적용된 건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레이 EB의 충전 속도는 150kW급 급속 충전기로 10%에서 80%까지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완속 충전 시에는 10%에서 100%까지 6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은 예상했던 대로 보그워너가 개발한 A 세그먼트용 IDM 통합 구동 모듈을 사용했는데요. 요거는 내년 출시 예정인 캐스퍼 전기차에도 탑재될 전망입니다. IDM 통합 모듈과 캐스퍼 전기차에 관한 영상은 위쪽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아무튼 공개된 성능표에 따르면 최대 출력은 64.3kW, 최대 토크는 147Nm인데요. 요거를 내연기관 단위로 환산하면 약 87마력에 14.9토크가 됩니다. 기존 레이가 76마력에 9.7토크니까 레이 EB는 내연기관 대비 11마력, 토크는 5.2토크가 더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특성상 변속기도 없고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주행 성능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은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공조기와 오디오 등 전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 이것도 들어갑니다. 다만 V2L이 빠졌다는 거는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로 나온 레이 EB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보조금 혜택을 받는 실구매가 영역에서는 메리트가 느껴졌는데요. 레이 전기차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